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최근의 상승세 이어가며 2,930선에 상승 출발했으나 장 초반 하락해 2,90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3.7원 내린 1,355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석유, 방산주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영향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현지 매체들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전역에 있는 핵 프로그램과 군사시설 수십 개에 대한 공습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올릴 수 있다고 말하자 현대차 등 자동차 관련주가 약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자동차 노동자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국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나는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그 관세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넥슨 게임즈가 장중 강세입니다. 넥슨 게임즈가 강세를 보이는 건 중국 텐센트가 개인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넥슨에 150억 달러에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언론 보도가 전해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일 마지막인 6월 13일 금요일도 주식 성공백서와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은 그간의 상승세를 뒤로하고 양시장 모두 하락 전환했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상승 랠리를 이어갈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로선 하락 전환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섹터는요. 그래도 석유 유가 그리고 남북 경협과 같이 어제도 강했던 업종들이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습 영향으로 방산 업종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시장에서도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 오늘장 대비하는 방법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하러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제1장 성공투자 백서부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보면 오늘까지 사실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 좋았겠지만 오늘로서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버슈팅에 대한 우려감도 존재했던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시장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1차적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려도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달부터 7월이 약간 리스크 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전력 지출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뜻하지 않게 중동발 악재가 나와서 증시에도 변곡이 왔는데 이게 이제 일시적일지 아니면은 7월의 전주일지 이거를 지켜봐야 되죠. 그러면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그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보시고 계시는 차트는 거래소 코스피 차트인데요. 2280 정도에서 출발한 부분들이 2600
40 이 정도 됐죠. 다시 말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360포인트 정도의 진폭을 가져왔습니다. 보통 가격론으로 보면은 요거에 대한 이제 20배만큼 올라가죠. 층상단에서 재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360 정도 하면은 딱 3,000포인트가 되는데 3,000포인트가 못 되는 점에서 약 70포인트 정도 못 되는 점에서 조정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보통 월 사이클로 보면은 2주에서 3주, 거의 한 3주 정도가 왔기 때문에 최종 고점이 되든 되지 않든 만약에 최종 고점이 아니다면은 조정 보이고 한 번 더 가서 3,000포인트에서 헤드앤숄더 형태로 좀 빠질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게 이제 고점이다면은 조정을 보이고 삼각 수렴령을 통해서 위쪽이냐 아래쪽이어야 되는데 보통 2단으로 올랐기 때문에 추세 수렴이 돼서 60일선까지 여기서 조정을 보이고 방향성을 틀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보통 적산병 이론이 있죠. 일봉상 적산병, 주봉상 적산병, 그다음에 월봉상 적산병이면은 주추세는 상승인데 반드시 일반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간다 하는 이론에 의한 건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적산병이 나타났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적오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적산병이 이제 2번 반복이 되는 거죠. 2번 반복이 되는데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적산병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첫 번째 이제 상승이 출발하는 부분들 만약에 올해 4월달 25년 4월달이 올 사이클 1년 사이클의 주 사이클의 상승이라면은 탄생파동 여기까지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산병이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돼야 되겠죠. 이게 올라온 거에 대한 절반 또는 5주선까지 조정을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월봉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월봉적으로 환산해 보려면 완벽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적산병이 나왔죠. 적산병이 나왔기 때문에 월봉으로 환산하면은 3개월 상승, 그 다음에 조정 2개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더라도 여기는 이제 적오병이었지만은 지나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적산병 조정 그리고 강세 슈팅이 되는데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난번 이것처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 한번 큰 사이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이클로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60개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첫 양봉부터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60개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제가 그 전체 이제 경제 주기 사이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좀 들었던 이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현재 중기 사이클 중에 주글라르 사이클, 10년 사이클을 이야기했죠. 6년 내지 10년 사이클.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10년 사이클의 절반에서도 이제 변곡이 옵니다. 그게 5년 주기 사이클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60개월이 5년 주기의 탄생 파동, 그러니까 상승과 조정의 이파라고 한다면은 어떤 모습이 나와주냐면은 상승과 조정, 그러죠.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는 삼중바닥 이런 부분들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나타난다면은 이게 연봉의 사이클이 이제 상승 주추세이기 때문에 한번 크게 망가지는 또는 월봉상으로 보면은 2번의 음봉 이게 나와줄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장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느냐 아니면은 돌파하고 하느냐 하는 박스권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전체 추세로 보면은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냐면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다음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다음에 살짝 현재 오버슈팅이 됐죠. 이렇게 보자면은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철저하게 박스권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죠. 그래서 지금은 상방향이다, 하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조정 뒤에 다시 돌파됐을 때는 과거 같은 장이 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의례적인 박스권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조정 후에 다시 한번 거꾸로지냐 아니면 가느냐 하는 분기점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느낌상으로 보면 한번 큰 조정 뒤에 큰 장이 올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슈상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을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해외 증시의 어떤 상황 잠깐 보시면 해외 증시는 월봉상으로 보면은 나스닥이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조정을 보이더라도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흐름들이고요. 이 연봉으로 보시면은 이런 모습에 좀 해당이 되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다가 중간에 마디, 그다음에 한번 큰 상승, 그다음에 조정이 나왔죠. 조정이 나오고 직전 고점 돌파 안착하고 다시 한번 가려기 때문에 지난번에 3년 상승 조정, 그다음에 이것도 적산병, 3년 상승 십자 도지형, 그다음에 하락 이런 식으로 나와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 저점에서 정확하게 뭐예요? 20년 사이클. 제가 20년 사이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은 20년이 가야지 끝난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상승 랠리가 쉬어가는 금요일입니다. 또 내일이면 주말이라 우리 시장도 쉬어가는데요. 그만큼 오늘 시장의 분석이 어느 때보다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노하우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이런 시장 속에서 주목할 만한 키워드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테마의 발견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도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음 주에도 공략할 수 있는 키워드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예. 이번 주에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많은 분야에 있어서 프로젝트부터 인사 문제까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떤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공부해 볼까요? 예, 월요일부터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뉴스 나오는 부분들이 AI 수석을 신설을 한다. 그다음에 AI에 이제 100조를 투자를 한다 하는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슈로 등장을 좀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상 이쪽 AI 관련된 부분에 종목군들이 이제 크게 올랐던 것이 좀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살펴볼 부분들은 두 개 종목이 올랐죠. 첫 번째는 이제 솔트룩스라는 종목이 올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솔트룩스가 올라졌던 그런 부분들은 AI 이재명 이런 어떤 아이콘을 만든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루시아 3를 공개를 했는데 성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솔트룩스가 독보적인 어떤 정책 수혜주로서의 또 부상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중소형 기업 중에서 나름대로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AI 쪽으로 관련된 부분들이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AI 쪽에 대해서 10배고 엄청나게 크게 올랐던 종목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좀 있었지만은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어떤 대장주 중에 하나가 솔트룩스가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한번 그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제 시장에 이제 알트롤트룩스가 있던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크게 이슈가 좀 됐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요걸 보시면은 이제 KLX 시세를 보면은 좀 왜곡된 시세가 아닙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날이 이제 꼭지였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주도주라면은 조정을 보인 다음에 다시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게 주파동, 그러니까 4일째 상승이죠. 주파동이라면은 최소 한 절반 정도 조정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고점에서 5일째, 오늘이 5일째죠. 그래서 월요일 날 보통 하락이 둔화되거나 하락이 멈춰주거나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지금 하락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락이 멈춰준 것은 십자도죠. 그다음에 음봉이 적어진 거. 그러니까 조정이 어떻게 끝나느냐. 보통 하락이 이렇게 둔화되는 조짐, 그렇죠? 장대 음봉, 둔화되는 조짐 또는 십자도죠. 이렇게 한 상황에서 갑자기 장대 양봉이 되면은 이거는 추세 반전에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 절반 정도, 그다음에 수렴 뒤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솔트룩스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대장주가 조정을 보이는 시점 한번 우리가 눌림목에 한번 공략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두 번째는 이날 이스소프트도 올라와 줬죠. 근데 이스소프트를 그중에 많은 AI가 있는데 이 종목을 고르는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맞선, 그러니까 전략적 제휴를 좀 했죠. 그래서 AI 휴먼이라는 디지털 휴먼이라는 그런 캐릭터 사업, 글로벌 사업의 어떤 본격화,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소프트도 그날 올랐지만은 크게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단기 고점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주목을 이스소프트가 향후에도 오를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데, 차트로 보시면은 이런 삼각수렴형의 형태를 보여주고 좀 있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가는 상승과 하락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근데 그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상승과 하락을 나타나기 전에 과정. 그러니까 이 박스권, 한번 급등한 파동이 이런 박스권을 보인다면은 내려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죠. 또는 삼각 수렴형, 다시 말해서 급등한 종목이 이렇게 수렴하면은 나중에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박스권, 그다음에 삼각 수렴형은 과정이 있는데, 지금 이스소프트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크게 봤을 때는 이런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죠. 크게 한 상승과 조정, 그다음에 상승과 조정, 점점 이 수렴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인가 위냐 아래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스소프트가 지금 이런 모습을 서서히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장이 출렁거리지만은 다시 갈 때는 대장주 가능성들 이 두 개 종목을 한번 집중을 해보자. 보통 일주일 조정 정도 되면은 월요일 날 또 상승 반전, 또 하락이 멈춰주는 부분들이 나와주면은 또 일주일마다 계속 시세가 이제 반복이 되는 그런 걸로 이제 보시면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각광받은 첫 번째 이슈 만나봤고요. 그 안에서 전문가님이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더 기대감이 모여지는 종목이니까요.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또 조정받는 거를 기회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이번 주에 또 다른 정말 하이라이트 정책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정말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는데 네. 때문에 카카오페이는 물론이고 다른 페이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 안에서 저희는 어디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요일 날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이재명표 원화코인 입법 시동,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좀 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부상이 되고 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하고 하는 부분들은 디탈이라는 것은 가치가 제로죠. 그러니까 시스템, 프로그램 이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블록체인이라는 게 다 그건데 이거에 대한 가치를 부여를 해야 되죠. 가치를 부여하려면은 여러 가지 연동된 기능을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최소 얼마를 보장해 주겠다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렇게 등장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을 하는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부상이 좀 돼주고 있습니다. 하나 둘씩 뭐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카카오페이가 부상이 되고 있죠. 카카오그룹 계열의 이제 핀테크 업체인데 왜 카카오페이가 갑자기 부상이 되느냐? 카카오가 전체적으로 침체가 되고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침체가 됐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현재 테더로 USD 테더로 어떤 지불을 한다든가 또 결제를 한다든가 또는 임금을 받는다는 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부상이 좀 돼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걸 결제를 좀 해야 되죠. 물건도 사고 뭣도 사고 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페이 시스템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시장 지배력이 워낙 큰 업체, 그러니까 대마불사란 말이 있죠.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갑자기 부상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다시 한번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데 대장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죠.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화요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상승을 좀 해줬죠. 연달아 이틀. 그렇지만은 계속적으로 올라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카카오페이가 월봉상으로 한번 보면은 예전에 이제 그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대중화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저점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랜 동안 박스권 과정이죠. 상방 돌파가 일어났죠. 일어나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갔다가 한 번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가는 흐름들이 한 번은 좀 나와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시점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올라오면은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조정이 오면은 다시 한번 재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격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거의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이제 카카오페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장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이날 이슈가 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관련된 이제 부분의 종목으로 한번 보시면은 비트맥스라는 종목군도 그때 당시에 화요일 날 크게 올라줬죠. 비트맥스는 기존의 이제 히든주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한국에서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어떤 한국판 기업이 분명히 나올 거다 이야기하면서 비트맥스 옛날 상으로 보면은 현재 넥스트인데 아무튼 이 기업을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인에서도 비트코인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열리게 되죠. 지금은 개인만 하게 되는데 왜 이게 심각한 또는 문제냐면은 연평균 50%의 수익률을 매년 만약에 비트코인이 차지를 한다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건 팔아가지고
50% 수익 나올 수 있나요? 5%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더니 1년에 10억에서 법인에서 10억을 투자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1년 했더니 3억, 4억이 수익이 나와요. 그러죠? 복리로 이걸 누적으로 계속 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기업이 떡상을 하게 됐죠. 어마어마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었고 다른 빅테크 기업의 어떤 상승률을 거의 압살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10억 투자해가지고 뭐 1억도 못 건지는 또 5천만 원도 못 건지는 그런 건데 차라리 10억 그냥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1년 봤더니 5억이 생겼다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법인이 앞다투어 좀 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생소한 이제 비트맥스를 제가 이야기를 좀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비트맥스도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고 지금은 행보를 좀 해주고 있죠. 안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대장조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한국의 이제 최초의 기업, 물론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업체가 많은데 본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횡보 수렴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트맥스의 사업 구상을 따라서 하는 법인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트맥스가 이격 조정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페이 관련해서는 이번 주 초반에 급등해주다 보니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비트맥스, 이전에 전문가님이 히든 종목으로 갖고 오셨던 종목이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스테이블 코인부터 STO 그리고 페이 관련 종목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다음 키워드는 태양광인데요. 예. 이번 주에 태양광 또 뜨거웠던 업종 아니었나 합니다. 예. 오늘은 소폭 좀 조정받아 가긴 하지만요. 네. 다음 주에 또 순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관련해서 네. 좀 어떻게 바라볼까요? 예, 태양광에 대한 이슈가 한데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어떤 그 부분이 엇갈리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됩니다. 태양광 부분에 어떤 그 발언, 이제 머스크 발언도 있었고요. 또 이재명 후보의 그 당시에 후보 있을 때 이제 정책적으로 태양광을 많이 밀었죠. 진보에서는 이제 이 태양광을 많이 밀었고요. 그다음에 보수에서는 온전을 많이 밀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태양광의 주력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대부분 지배력을 상당히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해도 많이 받았죠. 중국 때문에 중국 기업을 밀어주느냐 하는 것도 사실 많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대부분 농경지를 또는 산비탈을 깎아서 전부 다 태양광으로 바꿔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열풍이 좀 일어났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인데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슈가 진보 정권이 이제 들어서면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중국의 태양광 산업을 굉장히 규제를 하지만은 또 다양한 대안으로서 태양광도 나름대로는 국내 기업을 미국 자국을 살리려는 그런 부분인데 반사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이런 수혜로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한화솔루션 부분들이 많이 급등을 해줬는데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잘 알아주는 세계 수준의 이제 기술력, 그다음에 사업 규모도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미국 현지의 공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원탑인 기업 중에 하나다. 근데 이 기업이 그날 또 올랐습니다.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나솔루션 부분들이 수요일 날 이렇게 크게 장대 양봉이 좀 일어났죠. 차트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규제가 심하면서 그 반사이익을 좀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해당이 되는데 하나솔루션이 크게 상승해 주다가 절반 정도까지 급락했죠. 그다음에 상승 조정. 이런 삼각 수렴령이 형태가 나와주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더 이격이 진행이 되면은 한번
다시 한번 3파동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다음에 수요일 날 올랐던 부분들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태양광 자체 셀을 만드는 그런 인프라가 없고 오직 태양광 남이 만들어둔 업체에 태양광 모듈을 있죠. 판넬을 사다가 조립만 하는 겁니다. 조립하고 시공만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HD 뭐 대기업이기 때문에 영업력, 그다음에 시공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알아주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밸류에이션도 뛰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큰 자본력도 없이 충분히 해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비슷하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크게 이제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고 이런 삼각 수렴의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급등해 줄 수 있다. 만약에 21선이 깨지면은 20일과 60일의 수렴 사이에 이렇게 갇히기 때문에 추세 이탈입니다. 근데 강한 것은 바로 절반이 깨지지 않거나 21선을 지켜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나름대로 이등주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태양광은 현재 국내외에서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은 조정 구간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슈가 각광받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양광 안에서 1등주와 2등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에는 하락하는 시장 안에서도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보이는 어종인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의 이 평화, 앞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지 다시금 기대가 되는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공부해 볼까요? 남북 경협주는 문재인 정권 때 했죠. 네. 이때 당시에 물린 사람은 8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그래서 남북 경협주가 아예 힘을 쓰지를 못했죠. 워낙 그때 당시 열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엔 좀 세게 가지 않느냐 나름대로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슈가 어제 나왔던 것이 현재 확성기 공방을 중단을 전격적으로 했죠. 그러면서 많은 이슈가 있었고요. 확성기 공방을 먼저 집중했던 부분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다음 장 뉴스를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북한의 원산 갈막 관광지구 개장이 초일기를 있다 하는 것들이 좀 있죠. 근데 이 관광지에 누가 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오죠. 러시아만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북한하고도 아니 중국하고도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좀 힘이 들죠. 흥행을 좀 해야 되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현재 김정은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왜 거부를 했겠습니까? 친구라 가는데 신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눈치가 빠른 한국 정부에서는 확성기도 좀 약간 멈춰주고 뭐 이런 우호적인 제스처를 좀 취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 김정은과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 만나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 가능성도 없지 않나 있다. 뭐 이런 것들 많은 논란도 있지만은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싸움에 대한 거고요. 또 풀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든 간에 중요한 부분들은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북한을 우호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또 북한의 아킬레스건이죠. 원산을 김정은의 이제 고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흥행을 시켜야 되죠. 흥행을 시키지 못하면은 굉장히 힘이 들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8년 전에도 여기다가 트럼프가 있죠. 우리가 투자를 해주겠다. 미국에서 많은 제안을 했었고 또 코로나 시기에 중단을 좀 했었지만 8년 뒤에 트럼프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가 할 이야기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꺼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이제 보면서 이쪽 관련된 종목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 일신석재가 좀 대표적으로 이 대규모
DMZ의 인근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가치 평가, 이제 긴장감 완화되면은 가격이 좀 굉장히 많이 뛰죠. 그때 당시에도 이 DMZ 인근 지대 토지가 뭐 2배, 3배, 막 서너 배씩 뛰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치 평가에서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 단순한 테마성이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일신석재가 좀 차트로 보면은 좀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의 형태를 보면은 한번 이렇게 상승했다가 조정, 다시 한번 직전 고점에서 계속 안착을 하고 있죠. 물론 조정을 보지만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래서 이격 조정이 충분히 갖춰지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아난티라는 종목입니다. 골프장 레저 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금강산 레저 운영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레저의 어떤 시설들이 굉장히 고급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어떤 밸류에이션이 한 번 더 살아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원산 갈마지구에 직접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유리한 기업 중에 좀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로 통해서 보면은 아난티라는 종목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보여주죠. 월봉상으로 보면은 예전에 형성이 됐던 고점에서 많이 빠졌지만은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보면 3만 원에서 3천 원까지 빠졌죠. 그러다가 밸류에이션이 서서히 좋아지면서 지금은 1,000원대 와 있습니다. 조정이 만약에 지금은 이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격이 낮은 또는 다른 후발주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주요 쟁점들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주 정말 많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다음 주까지 재료가 살아있을 종목들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3장 투자의 기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얼마 안 남은 만큼 오늘의 전략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사실 오늘이 저희 방송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 마지막 방송인 만큼 전문가님의 전략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한 전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6월 말까지는 전력 투구를 해야 된다. 근데 오늘이 이제 변곡점이지 않느냐. 주봉상 척산병, 월봉상 척산병이기 때문에 조정이 한 2주 정도 먼저 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지금은 차익 실현 쪽으로 좀 봐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일회성이 아닐 중동 리스크는 아닐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최소한 21선까지는 조정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비중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7월 8일 날 중국과 미국의 최종적인 협상이 있죠. 결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좀 해보자. 리스크를 한번 선제적으로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변곡점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전하게 차익 실현하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정말 아쉬운 마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 더 질문 드리자면 저희가 예. 방송하면서 전문가님이 정말 많은 종목들 주셨잖아요. 예. 그 안에서도 유독 10백억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다고 하던데 예. 어떤 종목이죠? 예, 비만 치료제 네.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먼저 이제 준비된 자료를 보면은 종목 발굴 프로젝트 중에서 많은 히든주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비만 치료제는 특집으로 좀 했었죠. 탑3 종목으로 제시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첫 번째 부분들은 이제 펩트로이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펩트로는 실제적으로 히든주로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왜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의 핵심주 탑3를 이야기하냐면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약물 개발이 아니라 비만 치료제가 경쟁이 있죠. 주사제죠. 하루에 한 번 주사를 맞다가 주 1회 맞다가 월 1회 맞는 그런 기술적 어떤 수준으로 전개가 좀 되고 있고 또 이게 경구용으로 전환이 되는 그게 매일 이 경구용이 매일 한 번씩 먹다가 주 한 번씩 먹는 기술로 진화가 되면서 비만 치료에 대한 패권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약물 지속형 기술 여기에 있습니다. 경구용뿐만 아니라 항암제나 다른 데까지 응용이 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패권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첫 포문을 여는 업체가 펩트론이다. 펩트론은 펩타이드라는 뜻의 어떤 그런 부분이죠. 여기서 펩타이드는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 관련된 단백질을 이용해서 약효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이 있는데 일리알릴리아와 기술 평가를 한다는 것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6천 원짜리가 벌써 18만 원까지 향해서 가고 있죠. 시총은 4조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이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비만 치료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항암제나 뭐 신약 개발 업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효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전부 다 알테오젠이 신고가를 쓰고 10조, 20조를 갔을 때 애널리스트가 전부 다 반성문을 썼다고 하죠. 그렇게 올라갈 줄 몰랐다 하는 건데 이게 제형 변경 기술에 해당이 되죠. 근데 약물 지속도 똑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펌을 여는 부분들이 이제 펩트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전에는 1,000억에서 1조면은 게임 아웃이에요. 바이오에서는 더 이상 못 가요. 근데 지금은 1조에서 10조까지 가는 그런 부분, 또 10조를 넘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10조를 넘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100조까지 열리는데 삼성 바이오로스나 뭐 또는 셀티로는 60조, 70조가 되죠. 10조를 바라보는 것들이 알테오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 상으로 펩트론도 기술적 수출로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펩트론이 대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라볼 부분들은 이 다음 종목 인벤티제랩 있죠. 인벤티제랩은 제가 직접 바닥에서 첫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펩트론 보셨죠? 펩트론보다 더 좋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스마트 대포가 아닌 마이크로플루이딕 기술을 가지고 이거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주 1회 도전하는 최초의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인벤티지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첫 상한가 때 금요일 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이야기했던 것이
4배 정도 올라갔죠. 15,000원대. 그리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 다음 주에 미국 학회가 2개가 있죠. 그때 임상 결과도 발표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시총이 4천억이죠. 만약에 4조처럼 어떻게 보면 페트론처럼 올라가면은 이 가격에서 10배를 올라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벤트리 랩을 두 번째로 한번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은 현재 나이백이라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나이백이라는 업체도 약물 지속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요거는 펩타이드 단백질 기술뿐만 아니라 지방 관련된 그런 지질 운반체 기술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극의 기술인 현재 비만 치료제는 먹으면 모든 살이 다 빠지면 안 되죠. 지방만 빠져야 하는데 근육은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궁극의 어떤 비만 치료제 기술까지 가지고 있다. 기술적 성숙도가 가장 높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까? 나죠. 자, 그러면은 나이백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와 주다가 한번 다른 요인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줬지만은 본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시 한번 평가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후발주인 나이백 그다음에 인벤티지 랩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시총이 한 3천억 정도 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신고가를 갱신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좀 해봤을 때 바이오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알테오젠이나 겪은 교훈은 제형 변경이 대단한 기술이구나 하는데 이번에 했던 부분들은 바로 지금은 약효 지속, 약물 전달체 기술의 약효 지속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트렌드를 따라서 해야 된다. 올해의 화두는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탑3 종목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 마지막 방송에 가장 템버거 종목으로서의 가능성이 많은 종목 탑3를 정했고요. 하반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 성공백서 마지막 방송인 만큼 임상현 전문가님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총정리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탑3 종목들 항상 추적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 임상현 전문가님이 소개해주신 종목들 다 좋은 성적 보였으니까요. 그동안 종목들 모두 복습해주시는 거 필수일 것 같고요. 또 주식 성공백서와 함께했던 모든 전문가님들의 조언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 방송은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동안 주식 성공백서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주식 성공백서는 끝이지만 저희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랑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